자, 이제 30분이니까 4월 21일 생태와 환경 라이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도 선생님이랑 옆에 강지선 선생님이랑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강지선 선생 어떻게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예. 그럼 진행하시죠. 네, 오늘 이제 2차 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지금 몇 명 접속했죠? 지난주에 몇 명 접속했는지 모르겠네요. 지난주에 55명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60명 공약을 60명 저희가 공약을 했었는데 지금 25명. 네, 6명이네요. 네, 그래도 이렇게 또 참여해주신, 시간에 맞춰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힘을 내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 온라인 수업을 지금 송내고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수업 들으면 알겠지만 이 수업만 라이브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시설적인 것도 있고 강사님이랑 같이 또 협력 수업하는 면도 있고 해서 아마 다른 수업에서는 좀 하기가 어려운 구조죠. 예. 그렇군요. 이 온라인 수업이 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 남은 기간 동안 이 온라인 라이브 수업을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제 지난주와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뭐 질문도 많이 하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채팅창에도 좀 활발히 모두 남겨주시면은 그때그때 반응도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수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생태환경 2차 시 수업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타노스를 배웠었죠. 인구 증가, 식량 문제에 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설문지에 응답해 준 것을 보니까 타노스랑 연결해서 생각해보니 새롭게 이해가 더 잘 되었다는 응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벤져스를 많이 보셨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하는 광고,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은 요소들이 실제 환경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환경 이슈를 영화한 것도 있죠. 그리고 간접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드러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수행평가를 위해서 볼 언더더돔도 그런 한 종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점들을 수업을 통해서 또 찾아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을 통해서 스스로 찾아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타노스가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인구 증가와 식량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식량 문제가 보다 구체적으로 분배와 관련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었습니다. 지난 시간과 관련해서 선생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타노스 비유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은데 대부분 되게 매력적인 악당이잖아요. 그렇죠. 되게 뭔가 좀 진취적이고 뭔가 우리가 보기에 단순하게 해결책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인구의 반환 억제자. 근데 그런 해결책을 제시했던 악당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킹스맨의 발렌타인, 사무엘 네, 잭슨이 맞습니다. 연기했던 발렌타인도 맥락은 비슷했죠. 전 세계 인구의 특정 비율을 없애는. 타노스도 마찬가지. 근데 한 가지 좀 드는 고민은 실제 그 악당들이 정의로운가? 예를 들면 그렇죠. 환경적인 입장에서 인간이 지구 환경을 많이 더럽히니까 인간이 사라지는 게 지구를 위해서 더 정의롭고 좋은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강진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노스의 그러한 방식이 좀 잔인하긴 하지만 지구 입장이나 환경 입장에서는 정의롭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고민들이 조금 들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환경교육, 그리고 ESG의 관점에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사실 환경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사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어떤 지속 가능한 사회와 삶을 지향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타노스나 발렌타인 같은 관점은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면은 그런 환경 문제가 없어지겠다. 그래서 인간은 환경보다 뭐 덜 중요하다. 이런 식의 조금 비약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볼 때 어떤 타노스나 발렌타인이 정의로운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 이제 앞으로 많은 문제들을 볼 텐데 그 문제들이 없어지는 것이 딱 좋으냐 아니면 적정 수준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와 삶을
만드는 것이 좋으냐 이런 것들은 한번 같이 앞으로도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요즘에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안 오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학생들이 학교에 적은 아니지만 학교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타노스의 비유처럼 학생들이 학교에 없어지니 학생들이 없으면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됐냐 라고 봤을 때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학생들이 있는 게 좀 더 좋은 학교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이렇게 소소한 문제들이나 사건 사고가 사건 있더라도 사고가 있긴 네. 하지만 실제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같이 생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겪는 문제들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서 얻는 부분들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잘 조화시키는 게 지속 가능성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됩니다. 예. 그런 게 더 우리가 앞으로 지향하고 원하는 삶의 모습일 수 있겠죠. 학생들이 없어서 조용한 학교를 우리는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본격적인 수업 내용으로 네. 넘어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내용들을 주셨었는데요. 여러 내용 중에 이제 몇 가지 가져와 봤어요. 우리나라 상황과 국제적인 상황을 이제 비교해서 답을 준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식량 문제의 심화가 육식 문제랑 연결되었다. 그것이 이제 새로웠다라고 답을 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외에도 수업을 듣고 여러 의견들을 줬었는데 이 의견들을 이제 선생님이 보니까 수업을 더 잘 준비할 수 있고 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짧은 퀴즈를 냈었는데 그 응답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게 그리고 평가에 또 연결이 되죠.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수행평가 중에 포트폴리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면에서는 과정평가에 좀 가까운 면이 있어서 그런 여러분들이 뭐 기한 내에 제출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작성하는 거에 질적인 거 어떤 친구들은 뭐 그냥 유유만 쓴 친구도 있다면서요? 네, 기억이 안 나요, 유유. 네,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다가 인생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잘 응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업 속으로 들어갑니다. 네, 오늘 주제는 이제 유전자 재조합 식품인데요. 여러분들 교과서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교과서로는 93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의 범위입니다. 선생님, 유전자 재조합 식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유전자 제조합 식품이라는 말은 잘 못 들어봤고 뭐 GMO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그쵸. 유전자 조작 식품 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차이가 있나요? 그 차이를 이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전자 재조합 식품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장단점이 뭔지를 알아볼 텐데 한번 차근차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입 현황. 유전자 재조합 식품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재배가 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전체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은 수입되는 것인데요. 그 현황을 조금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유전자 제조합 식품과 관련해서 이제 쟁점을 알 수 있다라고 언급했는데 여기서 쟁점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좀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쟁점이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환경교육이나 ESD, 그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걸 좀 학생들이 좀 익숙한 용어일까요?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뭐 쟁점이라는 표현은 많이 쓰긴 쓰는 것 같은데 네. 정확한 의미를 알고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문제냐, 네. 뭐 쟁점이냐, 영어로 치면 프라블럼이냐, 이슈냐 이 네. 차이인 것 같은데 솔직히 저도 뭐 기후변화가 문제냐, 네. 기후변화가 쟁점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엄밀하게 구분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혼용돼서 쓰기도 하고 양자가 의미가 비슷한 면도 있어서 이제 구분이 안 되기도 하는데요. 조금 뭐 이제 엄밀하게 따져서 얘기를 해보면은 쟁점이라는 것은 어떤 해결 방향이 다양한 있는 상태에서 어떤 해결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문제가 과거에는 뭐 수질 오염 그러면은 이제 BOD가 높아졌으니까 이 부영향화를 막는 해결책으로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다양한 이제 가치관들이 상충하게 되면서 단순히 부영향학을 해결하는 것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다양한 가치들이 상충하면서 하나의 문제 해결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서 이 방향을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제 갈등을 발생시키면서 복잡성을 포함하게 되는 것을 이제 쟁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점을 우리가 알고 유전자 제조합 식품도 하나의 쟁점으로 인식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쟁점이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여러 내용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 생태 환경 전체 수업에서 바라는
환경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명 듣고 나니까 뭐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아직도 잘 증정과 문제에 대해서 그쵸.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번 그러니까, 수업을 통해서 네.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수업만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앞으로 생태환경 1학기 수업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좀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을 위해서 세 가지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딸기, 토마토, 사과 이렇게 세 가지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1, 2번이 나눠져 있어요. 혹시 이반생에 어떤 과일이 더 맛있어 보이는지, 그리고 마트에서 선생님께서 구매하신다면 어떤 걸 구매하시겠는지. 여러분도 같이 한번 네. 잠깐 골라볼까요? 예를 들면 제 입장에서는 일단은 상처도 보기 좋고 크고 그러면서 가격도 싸고. 그쵸. 가격이 또 중요하긴 하죠. 또 학생들 입장 양도 굉장히 중요하죠. 같은 가격이면 많은 지는 거. 그렇죠. 이런 것 등이 선택의 기준이 아닐까. 그렇죠. 채팅창에도 2번 많이 보는데 저도 비슷합니다. 2번. 같은 값입니다. 그쵸. 가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비싸면 1번도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많이 먹으면 되니까요. 그렇죠. 네. 가성비가, 네,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네, 열어보니까 1번은 오가닉, 이렇게 유기농이라고 되어 있고, 2번은 GMO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좀 더 크고 윤기가 나는 과일이 GMO라고 써 있는데요. 그 GMO가 도대체 무엇인지, 선생님도 이제 GMO를 들어보셨다고 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은, 실제 우리나라에 과일로 GMO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우리나라에 어떤 GMO가 있는지는 수업 2교시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MO가 무엇인가? 아까 이제 안재정 선생님께서 뭐 유전자 조작식품, 뭐 GMO 이런 말을 들어봤다라고 하셨는데, GMO는 유전자 조작 생명체라고 이제 조금 폭넓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어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영어로 한번, 네,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네, 그렇습니다. 유전자 조작 생명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게 분야에 따라서 농산물에서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 수산물에서는 유전자 변형 수산물, 그리고 식품위생에서는 유전자 제조학 식품 혹은 유전자 변형 식품, 유전자 조작 식품 등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아직 논란이 있다는 그 반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용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수용자인 우리의 인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왜 되고 있는지 오늘 수업을 통해서 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GMO란 무엇인가 이제 계속 되는데요. GMO랑 유사하게 사용되는 용어가 있는데 LMO라는 것입니다. 선생님도 이제 오늘 수업을 준비하면서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LMO와 GMO의 이제 구분을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GMO가 좀 더 포괄적인 범위이고 그 안에 LMO가 존재하죠. 쉽게 구분하면은 아래 이제 표와 같이 LMO는 살아있는 것, GMO는 살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 종자 같은 경우는 LMO로 구분이 되고 그것을 가공한 농산물, 가공식품 등은 GMO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LMO는 살아있어서 싹을 틔울 수 있는 것, GMO는 싹을 틔울 수 없는 것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오늘 논의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이제 편의상 GMO, 유전자 제조학 식품으로 이제 통일하여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LMO와 GMO를 구분할 때 싹을 틔우냐 안 틔우냐가 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나요? 이제 싹을 틔울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이제 재생산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인 것 같고요. GMO는 이렇게 단일 한 번에 1차적인 소비만 가능하기 때문에 구분을 굳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LMO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국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유통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그런 생태계에 교란을 줄 수 있는 또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구분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잘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어찌됐건 중요한 의미 있는 부분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살아있는 것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또 2교시에서 생물 다양성과 함께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것 중에 딸기와 애플? 아까 보여준 과일 있잖아요. 네. 그건 LMO인가요? 애매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실 이거는 실험적으로 저 딸기를 사서 심었는데 딸기가 나오면은 LMO인 것이고
딸기가 안 나오면 GMO인 것인데요. LMO에 속하나 GMO에 속하나 이것은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그 리빙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차이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육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과거부터 이미 전통적으로 품종을 개량하면서 사용했던 방식인데 자연에서 발생한 돌연변이나 우수한 형질을 가진 종자를 계속 선택하면서 품종을 개량해 왔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장춘 박사, 네. 대표적인 세계적인 육종학자죠. 네, 수염노 수박, 여러분 아시죠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거는 전통적으로 했던 방식들을 이제 더 개선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이제 유전자 제조합 식품을 다루면서 다시 먹을거리를 보게 되는데요. 지난주에는 식량 문제를 다루었는데 오늘도 이제 식량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니 간단하게 먹을거리의 역사를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렵과 채집의 시대에는 이제 야생 식물의 열매를 먹거나 동물의 사체를 먹는 등으로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 후에 야생 열매가 거주지에 이제 씨앗을 틔우는 것을 발견을 하면서 열매를 생산하는 방식을 이제 인류가 터득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농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농사의 발달은 가장 크고 맛있는 것을 골라 땅에 심어가면서 이제 품종을 개량했던 그 품종 개량의 역사랑 연결이 됩니다. 그 후에 인간의 이제 노동력을 가축으로 대신하면서 가축 농사가 시작되었고, 물론 현재는 기계가 이를 대신하고 있죠. 이렇게 농사의 발달은 식량의 증가, 인구의 증가, 문명의 발달과 함께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인구와 증가, 인구의 증가, 이제 식량 문제를 배웠는데, 그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것은 여기서 그 아래 화살표에 있는 인구 증가, 문명의 발달 그 사이쯤 어딘가 혹은 문명의 발달 이후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또 다시 기억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먹을거리가 역사적으로 발전해 온 것과 더불어서 GMO는 유전자라는 것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과학의 발전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1953년에 식물학자 왓슨과 물리학자 크릭이라는 학자가 오른쪽에 보이는 것과 같이 DNA가 나선 구조로 구성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DNA의 발견 이후에 과학자들은 유전자를 다른 생명체에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에 유전자 연구가 이제 급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명체의 유전자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데요. 유전자 조작이라고 하면은 생물이 원래 가지고 있던 유전자의 특성을 조작하고 변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 조작을 식물과 연결시켰을 때는 뭐 열매 크기를 더 크게 하거나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거나 맛과 영양을 더 좋게 하는 등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농작물의 이제 성질을 바꿀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런 유전자 재조합 과정을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교과서 9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어서 추후에도 교과서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왼쪽에 여기에 하나의 세균이 있죠. 원래 세균. 여기서 DNA와 플라스미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DNA는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플라스미드는 유전자 물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플라스미드를 유전자 전달하는 물질을 떼와서 그리고 새로 원래 우리가 원하는 형질을 갖고 있는 것, 예를 들면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는 형질을 갖고 있는 것에서 유용한 유전자를 이렇게 플라스미드로 갖고 와서 세균에 도입합니다. 그럼 이제 형질 전환된 세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이 세균을 이제 증식시켜서 원래의 특성과 다른 새로운 특성을 가진 이제 세균을 배양시키는 거죠. 이 과정은 간단하게 설명된 것이지만 이해해두면 이제 뒤에 나오는 GMO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과정을 봤으니까 혹시 여러분은 어떤 유전자 제조합 식품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유전자 식품이라기보다는 뭐 예를 유전자 조작이 된 사람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 다 이렇게 조합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선생님 같으면 선생님의 생각과 뭐
이태원 클래스의 박서준의 네모 어, 이 정도. 그렇죠. 예. 여러분들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네. 뭐 어떤 것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좀 부끄러우면 비밀 채팅으로 네. 알려주시면 은하수 이름 같네요, 안세님은. 네. 정세로이군요. 안세로이.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늦게나마 이태원 클래스를 정주행하다 보니까 거기서 영감을 얻으셨군요. 처음에 그렇게 못 살았나 이런 생각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어떤 것을 만들어 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되게 도식화를 했을 때는 되게 네. 간단하게 제시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쉬운가요? 아니면 좀 그래도 복잡한가요? 사실 저도 이 과정을 이제 도식화된 것으로만 보고 실험실에서 직접 진행되는 것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쉬운지 어려운지는 딱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앞에서 본 육종과 비교했을 때 이제 유전자 재조합 식품만을 했을 때 교배 과정이 육종보다 훨씬 간단하고 빠르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품종을 개량했던 것보다는 이렇게 유전자 재조합 과정을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물 2 시간에 네. 선생님께 물어보는 걸로.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생물 2에서 아마 자세하게 배울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은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이건 꼭 유전자 재조합은 아니지만 이게 만우절에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유전자 재조합의 컨셉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해봤습니다. 주석을 좀 지울게요. 네. 여기서는 안 지워질 것 같고요. PPT로 올린 거라서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유전자 조작을 농산물에 가하면 열매의 크기를 더 크게 키우고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고 맛과 영양을 더 좋게 하는 등 사람이 원하는 대로 농작물의 성질을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럼 이게 꿈의 먹거리가 되는 걸까요? 꿈의 먹거리다. 꿈의 먹거리. 근데 뭐 각자 생각하는 꿈의 먹거리가 다를 것 같아요. 학생들도 그쵸. 마찬가지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꿈의 먹거리는 그냥 맛있고, 양도 많고, 뭐 몸에 좋고 나쁘는 그다음 문제에 가까운 것 같고요. GMO 같은 경우에는 뭐 인류한테는 어떤 면에서는 꿈의 먹거리일 수도 있지 않나. 그렇죠. 뭐 굉장히 인류 전체로 봤을 때 그렇죠. 적은 노력을 들이고 또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더 강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조작을 해서 네. 만들면 되니까. 그렇죠. 많은 과학자들이 그런 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죠. 맞습니다. 실제 그런가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특징, 장점과 단점들을 보면서 GMO가 정말 꿈의 먹거리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이제 특징, 첫 번째는 장점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단시간에 교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육종이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조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리고 형질을 선택할 수 없는 조금 약점이 있었죠. 근데 이제 GMO는 단시간에 형질을 선택해서 품종 개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그런 단시간 교배 가능성이 첫 번째 장점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이런 방식은 높은 생산성에 기여하게 되는데요. 높은 생산성은 농작물 수확량을 증가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식량난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성이 높으니까 토지의 생산성 효율도 증가하는데요. 이 토지 생산성 효율의 증가는 우리가 환경 문제로 많이 언급되는 산림이나 밀림의 개간 현상 등을 예방하면서 파괴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선택하는 형질에 따라서 높은 해충 저항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해충 저항성이 높아지는 유전자를 삽입해서 제초제와 살충제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수확을 할 수 있도록 개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잡초 관리가 이제 수월해져서 제초제와 살충제도 적게 쓰고 그리고 인건비도 줄일 수 있어서 농가에서는 수익을 또 이제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네요. 또 이거는 네 번째 특징은 세 번째 특징과 연결되는 것으로 농약과 화학 비료 없이 이제 재배가 가능하게 되면서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재배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에 대한 해결책으로도 일부분 기여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보이는 사진과 같이 왼쪽이 황금쌀이라는 쌀입니다. 오른쪽은 일반 쌀이고요. 그래서 황금쌀에는 비타민 A가 원래 조금 부족한 쌀에 비타민 A가 풍부하도록 변형한 것인데요. 이와 같이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데도 GMO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네. 이렇게 생산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꿈의 먹거리라고 불리는 게 그렇게 다른 이상한 말은 아닐 수 네,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은 식량 문제 해결. 지난주에 이제 식량 문제가 언급됐었는데 그런 해결, 그리고 무슨 낮은 비용의 대량 생산, 자원 부족 문제 해결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의 먹거리에 조금 가까운 듯도 한데요. 또 이제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GMO에도 단점이 존재하겠죠. 그 단점들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안정성 논란입니다. 앞에서 이제 뒤에 그 GMO를 재조합하는 과정을 봤는데 DNA를 중간에 이제 끊어서 삽입하는 과정이 있는데 DNA에 서열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DNA 번호가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딱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끊어오는 게 3번부터 4번인지 뭐 1번부터 2번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끊어오지 않으면은 다시 이제 삽입했을 때 이 서열이 뒤죽박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를 조작하면서 서열의 변화를 줄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안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가 이제 첫 번째 큰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독성 물질을 함양할 가능성을 가지는데요. 앞에서 이제 해충 저항성, 제초제 제약 저항성과 같은 것들을 언급했는데 이런 농산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해충보다 강한 저항성을 그 식품이 가져야 하고 농산물에 이제 그 해충보다 강한 특성을 배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농산물에 독성을 포함할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의 특징과 연결되는데요. 제초제 내성을 가지는 슈퍼잡초가 만들어진다던가 해충 저항성을 갖는 해충의 출현, 그러니까 식품도 해충의 저항성을 갖기 때문에 이 제초제나 해충을 예방하는 약의 저항성을 갖는 새로운 해충의 출현, 이런 것들이 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GMO를 기르는 농밭을 피하는 기러기나 꿀벌들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또 서식지를 교란시키면서 생태계 교란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좋은 성분을 변형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요. 본래 농작물이 그러니까 고치고 싶은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특성들도 가지게 되죠. 근데 이제 유전자 제조합 과정에서 좋은 특성들조차 이제 뺏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단점으로 드러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가능성으로 인해서 새로운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특징 이런 좀 더 이렇게 장점에 가까운 그 꿈의 먹거리에 가까운 것 같고 특징 2는 어떤 면에서는 위험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네. 위험을 포함한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한 쟁점이라는 부분에 이제 맞는 네.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살펴볼 텐데 어떤 사람들은 GMO의 안정성을 주장하고 그리고 대량 생산의 그런 이익 장점을 어필을 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게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런 서로가 주장하는 가치들이 대립을 하게 되는 상황들도 발생합니다. 참고로 이제 지금 시작한 지 30분이 지났는데 네. 어떻게 뭐 저희가 온라인이어서 50분, 1시간 채우는 거는 좀 부담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10분 내로 금마무리. 네, 이번 시간. 금마무리. 네, 1교시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한 슬라이드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래서 여기까지 얼추, 듣겠네요. 네, 시간을 마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GMO의 단점은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유전자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근데 이 부정적인 영향이 또 어떻게 발생할지 모른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영화 포스터를 하나 갖고 왔어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또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도 식량 문제, 지구의 환경 문제로 인해서 그걸 극복하는 과정을 그리죠. 이 영화 카피에 이렇게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이렇게 우리는 항상 인류는 문제를 맞닥뜨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오는 역사들을 반복해오지 않았나 싶네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찾은 유전자 제조합 식품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답을 찾은 것일까요? 혹은 답을 찾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답을 찾고 있는 과정일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되게 많이 인용되는 문구죠. 네. 우리는 늘 답을 찾을 것이다. 근데 뭐 강지현 선생 생각에는
저 문구가 성립하기 위해서 네. 사전 전제돼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사전 전제되는 조건이요? 저는 뭐 쟁점의 영역이나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의 영역에서 보면은 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뭐 합의,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의 답인가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답이 있을 수 있느냐가 가장 전제 조건일 것 같은데 혹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답을 찾기 위해서는 질문이 있어야 되는 게 아, 전제 조건인 그렇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식량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죠. 뭐 맞습니다. 기아로 죽거나 어찌됐건 지구에서의 경작지가 감소가 되거나 그 질문을 가지고 쟁점이긴 하지만 유전자 제조합 식품이라는 답을 네. 일단은 구해낸 거에 가깝다고 저 봐요. 질문이 먼저 있었겠죠. 그렇죠. 네. 아마 여러분도 지금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좀 답답하고 답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은 질문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왜 맞습니다. 집에서 이러고 있지? 왜 우리는 학교에 못 가고 있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항상 갖는 그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쓸데없는 거 좀 올리지 말고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답을 찾는 사람이 질문을 찾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작은 바램을 아, 네, 맞습니다. 갖게 되네요. 또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주니까요. 네. 어떻게 그럼 1차시는 네. 뭐 다 설명하셨나요? 네, 여기까지 하고. 뭐 쉬는 시간. 네.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11시 2분이니까 11시 15분까지 쉽시다. 11시 10분까지 쉬고 11시 15분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링크는 계속 유지가 되니까 그냥 이렇게 켜놓으시고요. 11시 15분쯤 해서 다시 이렇게 생태환경 2차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채팅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적극적인 의견 같은 거 남겨주셔도 좋고요. 10분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편히 있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